자, 오늘은 운동과 충돌이거든요. 운동과 충돌이라고 통합과학에 나오는데 원래 물리 1에 나오는 이제 운동량이랑 충격량, 그러니까 역학에 나오는 그 친구들만 따로 통합과학에 끌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도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제 물리 1을 하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시는 분 있지 않나요? 자, 뭐 운동량 보존 법칙이요. 운동량 보존 법칙 이렇게 있는데 요거 나오는지 이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전 낼 수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요게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증명할 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교과서 5종을 보니까 이제 하나에서 요거를 증명해낼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통합과학 교과서를 교집합이 아니라 당연히 학집합으로서 봐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 나온다고 하면은 뭔가 자료로 한 줄 딱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료로 딱 한 줄 주게 되면은 이제 물리 1 수준에서 이제 그동안 나왔던 이제 준킬러 킬러 문제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일단 운동량 보존 법칙까지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운동량, 충격량 이런 거 공식 같은 거를 분명히 설명드리기는 할 건데 우선은 그 공식을 쓰게 되는 그러니까 그 배경,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를 우선 눈을 한번 띄우고 이제 그 다음에 공식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까지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쪽부터 시작할까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타이틀 한번 써볼게요. 자, 운동과 충돌이고요. 뭐라고? 자, 운동과 충돌인데 운동과 충돌하기 전에 우리 뭐 해야 되냐면요. 자, 첫 번째 한번 써볼게요. 자, 첫 번째는 부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부호 알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발문을 제가 얘기를 드릴 건데 선생님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굉장히 어른의 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선은 요 있잖아요. 요게 이제 부호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부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친구들일 거고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부호라고 하면 양수냐 음수냐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 발문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얘가 제가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발문은 기본적으로 자 A는 뭐 2m/s의 속력으로 A는 2m/s의 속력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서 위화감을 느끼셨어야 돼요. 왜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속력이라 나오거든요. 속력이 뭐예요? 그러니까 속도랑 속력이랑 차이가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보시면 속력은요 우리 크기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없어. 근데 우리가 운동과 충돌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속력이 아니라요 속도거든요. 근데 속도라는 친구는요 크기랑 방향이 둘 다 있어요. 뭐라고? 자, 속력은 크기만 있고요. 속도는 크기랑 방향 둘 다 있어요. 요게 그 방향, 크기랑 방향이 둘 다 있는 거를요.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 처리를 해서 벡터라고 하거든요. 요즘 교육까지는 없지만. 그래서 나는 속도를 묻고 싶은데 발문에서 속도를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자, A가 뭔가 이 속도 벡터로 간대 라는 걸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발문에서 A는 일단 속도 표현 드릴 건데 일단 벡터의 크기는 2m/s고요. 자, 방향은 뭐 동쪽인데 뭔가 짜치잖아. 그러니까 이게 발문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속도를 직접 표현하려고 하면은 되게 뭔가 어색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른의 사정으로 속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속력이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은 크기만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속도인데 방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향을 문제에서 화살표 따위로 제시를 해주거나 혹은 이제 방향을 여러분이 찾도록 하는 게 이제 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는요 그냥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방향까지 문제 풀이할 때 한번 찾아봐 라고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 문제가 이제 왕왕 있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제가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요. 여기에 A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A를 하나 그리고 똑같이 볼게요. 자, 발문에서 A가 2m/s의 속력으로 간대. 그러면 2m/s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A가 어디로 운동하는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속력만 나와 있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크기가 2m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위쪽으로 가는 거에도 괜찮을 거고요. 왼쪽으로 가도 상관없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 해보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짜로 방향이 필요하긴 하겠네? 자,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문제는 보통 요 오른쪽으로 간다를 얘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나 보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얘기했던 요 부호거든요. 일단은 속도를 하고 싶은 건 알겠어. 그리고 화살표로 표현 잘했어. 근데 벡터를 계산을 하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처럼 계산을 하려면 어떤 동쪽이나 오른쪽 같은 건 되게 정성적이란 말이에요. 그냥 나 오른쪽으로 갈래. 이걸로 뭐 어떻게 할 건데요, 계산을? 뭔가 이 숫자화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벡터도. 그래서 나온 게 관용적으로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주시고요. 이제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이제 보통 둡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2m/s다 이 속력이죠. 여기다가 플러스를 붙이게 되시면은 요거는 이제 속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속력에다가 부호를 붙이시면 속도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운동량, 충격량 계산할 때 요 부호가 있는 값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거는 뭘까요? 왼쪽에 있는 것도 똑같이 2m/s일 거거든요. 근데 왼쪽은 마이너스라 했으니까 요 속도는 이제 마이너스 2m/s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쪽에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관용적으로 또 쓰는 건데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이번에 A가 자유낙하한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m/s의 속력이라고 해보고요. 또 관용적으로 이제 자유낙하할 때는 위쪽이 플러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이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A가 자유낙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 속도는 몇일까요? 플러스라고 하시면 안 되고 마이너스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담으로 중력 가속도 G 있잖아요. G 잘 나오는데 요거 가속도인데 자, 플러스 마이너스 어디다 붙여야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에다 붙이셔야 됩니다. 요거에 대한 이유는 오늘 설명하지 않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오늘 보시는 모든 벡터에 대해서는 오른쪽이 플러스고 위쪽이 플러스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같이 이제 속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있을 거고요. 계속 벡터인 걸 쭉 하면 나열해 보는 거예요. 자,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이죠. 그래서 힘도 벡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이제 운동량부터 이제 충격량까지 전부 다 오른쪽이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진행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잘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배경인데 이제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아마 제 수업을 듣기 전부터 아마 이제 기본 문제를 풀면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거든요. 저는 이 운동량, 충격량을 빠르게 푸는 방법을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자, 제가 표기법이라고 그냥 쓸 건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그림 하나만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가 있어요. A가 있고 처음에 V의 속도로 간다고 치고 그 다음에 뭔가 힘을 받았어. 그러니까 밀어가지고 A를 좀 빠르게 했어. 그럼 3V라고 하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저한테 배우셨으니까 여기 앞에다가 플러스라고 붙여야만 한다는 거 잘 이해하셨을 거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봅시다. 자, A가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여기를 갔죠? 근데 꼭 그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풀 때 그랬고 뭔가 A가 이동한 거를 직접 그려가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싶잖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뭔가 이제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뭔지 분석해봤더니 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제 사고를 하는 과정이 하나 들어가고요.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필기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필기라는 거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 종이에다 이제 샤프로 쓰는 그 시간이 또 걸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뭔 얘기냐? 그 제가 타임어택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시험지 풀면서. 근데 결국 이 두 가지를 비교를 되고요. 요거 둘 중에 하나라도 길어지게 되면은 시간 내에 시험지 다 못 풀더라고. 근데 여러분이 운동량 풀 때 이렇게 다 그려가지고 앉아있으면은 시간이 100% 오버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필기 시간을 다운시켜야 되고요. 사고도 좀 정제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림을 그린다고 필기 시간 일단은 손해봤죠. 이거 그리면 네 마음은 편해졌겠지만 이거 푸는데 사고적으로 도움이 되냐고. 하나도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되게 불편하면서도 뭔가 성숙하게 잘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요 문제점까지 인지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좀 서문이 길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봤을 때요. A가 그냥 있잖아. 그림에 있을 거예요, A가. A, 저는 그리겠지만, 자, A가 있으면 뭐 하냐? 여기 위에다가 어차피 속도는 몇 V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V 앞에 여기 1 달려있잖아. 그럼 딱 그냥 1에서 3이라 쓰세요, 그냥. 끝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A가 뭐 2m이다. 그러니까 질량도 킬로그램이라고 안 줘. 몇 m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2를 딱 1 곱하기 2 하면 얼마죠? 자, 2라고 쓰시고 네모를 치는 거예요, 네모. 자, 3 곱하기 2는 몇이죠? 6이죠. 그래서 6 네모. 선생님 뭐 한 거죠, 이게? 자, 위에는 제가 그냥 숫자를 썼거든요. 요거는 지금 속도를 제가 쓴 거고요. 가운데는 당연히 질량인 거고, 아래가 지금 제가 은연중에 운동량을 계산을 한 거예요. 했는데 운동량도 그냥 숫자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속도는 제가 숫자로 예쁘게 썼단 말이에요. 운동량 숫자로 쓰면 안 돼요? 아니, 저는 수업을 하니까 뭔지 다 알지. 근데 여러분이 시험지에 숫자 다 쓰고 앉아있으면 헷갈린다고. 그래서 네모를 저는 쳐서 이제, 그러니까 네모를 제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네모를 치는 거고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편한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동그라미를 치든 상관없는데 전 네모가 그냥 깔끔해서 네모를 치는 거예요. 하여간 요 한 바닥 있잖아. 그림 나온 거 한 바닥 안에 속도랑 운동량 뭐 꼭 다 쓸 필요는 없겠지만 한 번에 다 표현하세요. 만약에 A 속도가 또 바뀌었어. 그럼 여기다가 화살표 치고 또 쓰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 그림을 그리고 앉아있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반드시 한 번에 표현하고, 혹시라도 진짜 어려운 문제라서 만약에 그림이 필요하다 그럴 때만 그리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무조건 한 바닥에 다 표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제가 은연중에 지금 1 곱하기 2 하세요, 3 곱하기 2 하세요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제가 운동량을 알려드린 건데, 자, 이쪽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그래서 운동량이 뭐예요 선생님? 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자, 운동량이라는 건요, 아시는 분 많겠지만, 자, 질량 있잖아요.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뭐라고? 속력이 아니라 속도라고. 속도고요.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요, 자, 운동량은 P 이렇게 쓰시고요, 질량은 몇 M 이렇게 쓰시고, 속도는 V예요. V. 뭔 얘기인지 알겠죠? V인데, V가 우리가 지금 크기랑 방향이 있는 벡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질량은 크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랑 방향이 있는 친구에다가 크기만 있는 걸 곱하잖아요. 그러면 P도 벡터가 돼요. 따라서 P도 크기랑 방향을 갖는다 라고 이제 아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방향할 때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부호를 붙여야 된다 했죠. 그래서 속도에도 이제 부호가 붙을 거면 운동량도 속도랑 똑같은 부호가 붙어야 된다는 건 너무 자연스럽죠. 여기까지 오케이고, 그 다음에 단위를 한 번만 살펴볼게요. 질량은요 킬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자, 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속력과 단위가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크기 둘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미터 퍼 세컨드 하시면 되고, 운동량은요 얘네를 그냥 곱한 거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또 예시를 한번 들어봐야 될 테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쓰시고, 자, A가 이렇게 있어요. A가 이번에는 뭐 1kg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제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할게요. 자, 이러면 제가 2m/s라고 쓸 건데, 여기 부호를 당연히 붙여봐야겠죠.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계산할 수 있거든요. 자, A의 운동량이 몇이게요? 라고 하시면 그냥 1에다가 2 곱하라고. 그래서 2 쓰시고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다 라고 쓰시면 계산이 깔끔하게 끝난다는 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여기서 또 어른의 사정이 이제 들어가는데,
요 있잖아요. 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거 발문해서 본 적 있어요? 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어른의 서정인데 발문에 요 단위를 쓰고 앉아 있으면 되게 지저분하다고 아마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그냥 몇 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2피다 혹은 마이너스 피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물리 실험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보고서 레포트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수직선 위에 A랑 B랑 C가 있는데 걔네 사이의 속도 B랑 운동량 B 그런 걸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단위가 어차피 다 약분이 돼요. 그래서 단위는 필요가 없고 그냥 문제에서 몇 P다 이런 거 얘기한다라고 이제 아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운동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량 개념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는데 테마 이름이 뭐예요? 운동과 충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돌하는 거 이제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충돌이라고 한번 써보시고요. 선생님 충돌하면 충격량이겠네. 그게 아니라 먼저 충돌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겠지. 그러니까 자, 충돌이 일어나려면 물체가 몇 개 필요할까요? 하나는 충돌할 게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개가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A랑 B랑 이렇게 그려볼 건데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A가 오른쪽으로 가고 B가 왼쪽으로 간대. 자, 이거 충돌할 거야, 안 할까요? 반드시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자명해. 근데 이 경우도 있거든요. 자, A랑 B랑 이렇게 있고요. 이번에는 A랑 B랑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A가 플러스 2m/s로 가고요. B가 플러스 1m/s로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이 경우에는 충돌할까요? 이 경우에도 하죠. 왜? 일단 방향은 같은데 A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에 따라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 반대의 경우에도 똑같이 될 거예요. 둘 다 왼쪽으로 가는데 A가 마이너스 1m/s의 속도와 B가 마이너스 2m/s의 속도인 경우에도 속력이 B가 얘보다 크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면은 만날 수 있을 만큼 더 빨라라 라는 게 이제 정답이고요. 그러면 충돌은 이 두 가지 하고 왼쪽 가는 것까지 해서 세 가지가 이제 될 것인데 둘 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멀어진다. 자, 이러면 절대 안 만나는 거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충돌했어. 그러니까 충돌을 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고. 자, 이런 식으로 A랑 B랑 충돌을 좀만 크게 쓸게요. 자, A랑 B랑 충돌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A랑 B랑 이렇게 있어. 뭐 가다가 꽝 만난 거야, 꽝. 자, 꽝 표현해볼게요. 꽝. 자, 꽝. 자, 충돌했어요, 충돌. 충돌을 하시면요. 여기는 이제 물리 내용이긴 한데 여기만 살짝 올라올게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는 게 꼭 필요해가지고 자,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자, 왼쪽부터 가보면요. 자, 왼쪽 화살표는 B가 A를 미는 힘이에요. 그거를 FBA, 그러니까 앞에 있는 B가 A를 미는 힘이다 라고 쓰시고 오른쪽은 FAB거든요. A가 B를 미는 힘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자, 방향 왼쪽이자 왼쪽.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얘기할 때 왼쪽은 뭐가 됐든 마이너스로 하셔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음수일 것이고요. 얘는 양수이겠죠. 여기까지 오케이고 이게 물리 내용인데요. 자, 어떻게 쓰시냐면 자, FBA랑 FAB랑 같다라고 하신 다음에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세요. 붙이게 되면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 공식이 자명하게 성립한다는 게 이제 물리 원이고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자,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자, 작용 반작용 법칙이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자, 이 경우에 요 있잖아요. 요게 자, 힘의 크기. 힘의 크기는 A랑 B랑 지금 FBA랑 FAB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함을 알고요. 그 다음에 방향 있잖아요. 방향은 어떻게 돼요? 반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A랑 B랑 충돌했어. 충돌하면은 A는요 B를 무조건 오른쪽으로 민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물체가 오른쪽에 있는 물체를 오른쪽으로 미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물체는 왼쪽에 있는 물체를 더 왼쪽으로 미는 거예요. 이 방향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알아보시고요. 하나 더 얘기해 보면요. 얘네 충돌했잖아. 충돌하면은 붙었던
붙었다가 떨어지는 데까지 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다시 갑자기 뭐 빛의 속도로 그냥 탁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붙었다가 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 충돌 시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자, 충돌 시간이라고 하시고요. 기호로는 뭐라고 쓰냐면 델타 t라고 씁니다. 선생님 왜 델타예요? 이게 물리에서 t라고 하면요 특정 시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2t일 때, 5t일 때 이런 얘기고 이 델타를 쓰면은 그 변화니까 시간 변화니까 시간 간격 얼마나 걸렸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델타 t를 쓴다. 여기까지 아시면 되고요. 공간이 됐나요 여기? 네. 그러면 우리 힘도 배웠고 지금 충돌 시간도 배웠거든요. 이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 충격량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충격량은요. 이거 정의가 되게 러프하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이 정도로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자 충격량은요 힘 곱하기 충돌 시간이고요. 자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자 충격량은 I로 쓰시고요. 힘은 F죠. 그 다음에 충돌 시간은 제가 얘기했듯이 델타 T다 라고 이제 쓰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힘은 크기와 방향이 있는 벡터이었고요. 요 충돌 시간 요거는 크기만 있거든요. 크기만 있기 때문에 얘도 벡터죠. 크기 방향이 있는 거에다가 크기만 곱했으니까 벡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단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힘은요, 자 뉴턴이라고 하고요. 요 충돌 시간은 세크를 씁니다. 그러면 충격량의 단위는 이제 뉴턴 세크가 될 것이고요. 뉴턴 있잖아요. 뉴턴 힘은 이제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뉴턴을 쪼개봅시다. 좀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세크를 곱하게 되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라고 나오시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궁금증.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요거 단위가 누구랑 비슷한 거가 늘 넘어서서 똑같죠. 그래서 얘가 운동량 단위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델타를 붙이셔야만 합니다. 선생님 왜 델타예요? 요 그림으로 다시 보면요. A랑 B랑 서로 힘 주잖아요. 지금 B가 A를 왼쪽으로 밀었어. 자 밀면 어떻게 돼요? A의 뭐가 변해요? A의 속도가 변합니다. 자 A의 속도가 변하게 되면은 질량은 일정하니까 A의 운동량이 변한다고, B도 마찬가지로 운동량이 변한다고. 그러면 충격량이라는 건 사실 뭐냐?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양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을 위해서 이 힘에도 부호를 붙였듯이 충격량에도 부호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A랑 B랑 지금 이렇게 밀어 서로 A는 왼쪽으로 힘을 받았고 충돌 시간도 있잖아. 그러면 충격량은 음수겠네. A가 음수겠네 라는 걸 아는 거고요. B는 충격량이 양수겠네. 요거 아시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오케이죠. 뭐 여기까지 오케이이고요. 좀 기본적으로 이제 예제 하나만 밑에다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또 하나 그려보시고 이번에도 A 이렇게 똑같이 해볼게요. 그 다음에 1kg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2m/s의 속도로 간다. 여기까지 오케이고, 얘를 어떤 힘으로 밀게요. 밀면은 F가 요 2m짜리를 뭐 1세크만큼 갔다라고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의 처음 운동량은 단위 이제 다 생략할게요. 자 1 곱하기 2니까 그냥 2 네모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2N을 1세크만큼 밀었으니까 2죠. 2를 더해요. 그러면 4.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네모 치면 끝난다.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다. 끝이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보이나요 또? 네. 개념적으로 나오는 그래프가 몇 개 있어요.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 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자 뭐 B가 받은, 자 안 보이네. 자 그냥 말로 할게요. 자 B가 받은 힘의 크기라고 나오거든요. 왜 절대값 친 이유 뭔지 알아요? 힘의 크기라고. 왜 크기라고 해요 선생님? 아니 그냥 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어른의 사정이라고. 문제에서는 한글로 표현하려면은 크기밖에 안 돼. 그래서 운동량 크기라고 하고 힘의 크기라고 해요. 선생님 근데 그냥 속도라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부호를 그렇게 정해줬어. 플러스 마이너스 정해주면은 돼. 근데 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안 정해줬어? 그럼 무조건 크기를 내.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요거는 힘의 크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x축은 시간이고요.
그래프 두 개 그려볼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된 게 있어. 이런 식으로 뭔가 융털같이 생긴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요거 면적을 자 ESS 뭐 이런 식으로 두는데 도통 모르겠어요. 선생님 뭐 하시는 건가요? 자, 밑에다가 제가 상황을 하나 써볼게요. 상황을 한번 써보시면 요거 A랑 B랑 이렇게 있는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A랑 B랑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벽 있을게요. 벽. 그 다음에 B는 뭐 하냐면 처음에 정지해 있거든요. 정지해 있고요. A가 B를 향해서 가는 요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두물체가 있는 것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충돌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지?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둘 다 B랑 벽은 안 움직이지. 자, B랑 벽은 정지해 있고 A가 B를 향해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A랑 B랑 충돌을 할 것이죠. 여기까지 오케이고. 그러면 충돌하고 난 다음에 머리로 생각해. 그리지 마. 제발 그리지 마. 자, B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B는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증가했겠죠. 그럼 플러스로 증가했다는 거고, 그러면 속도도 오른쪽이다. 아, 그럼 B가 오른쪽으로 가. 그럼 필연적으로 벽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겠네를 알게 돼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이 그래프는요. 첫 번째는 A, B끼리 충돌할 때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B랑 벽이랑 충돌할 때다. 자,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됐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봐야 될 게 요 있잖아요. 뭔가 면적이 있어. 근데 시간이고요. 위에가 힘, 크기지만 뭐 힘. 요 면적이 뭘까? 이제 라고 생각했을 때 요 면적이 이제 충격량인 거예요. 정확히는 충격량의 크기겠죠. 쌤, 근데 아니 여기 힘이랑 충돌시간 곱하라는데 곡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뭔 얘기 하는지 아는데 요건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충격량이라는 건요. 그냥 T1에서 T2까지 시간에 따른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에다 하면 인테그랄 dt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통합과에서 가르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곱하기를 했고 실제로는 뭔가 삼각형같이 나올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요 면적이 충격량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크기만 지금 ESS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네한테 부호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 ES의 단위가 뉴턴 곱하기 세크 충격량이라고. 그래서 A가 처음에 B를 밀었잖아. 그럼 B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겠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까지 알겠고 B랑 벽이랑 충돌했어. 그럼 벽이 B를 왼쪽으로 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돼요. 찐찐 마지막으로 자 이제 개념에서 나오는 거여서 밑에까지 보이나요? 네. Y축은 그냥 똑같이 그냥 힘의 크기 이런 식으로 해보시고 이런 게 이제 나오거든요. 이번엔 면적을 똑같다고 한번 더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요 간격 있잖아요. 요 간격이 델타 t 그러니까 뭐 얘를 1번, 2번 그래프라고 하신다면 얘는 델타 t 5문자 1이라고 하실게고 얘는 델타 t 5문자 2라고 하셔보면요. 얘 지금 얘 충격량 같아요. 충격량 같은데 시간 간격은 2번이 더 크네? 그러면 이게 뭔가 마음이 복잡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충격량 오케이 뭔가 충돌 시간으로 나누고 싶잖아. 그래서 뭔가 이 힘을 비교하고 싶은데 힘이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뭐가 어려워. 그래서 이 중간을 한번 따가지고요. 그냥 평균적인 힘, 요걸 평균 힘이라고 합니다. 요 F에다가 발을 하나 달면은 이제 평균 힘이라는 얘기고요. 요 평균 힘에 따라서는 지금 2번이 더 시간 간격이 크기 때문에 충격량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평균 힘은 2번이 낮다. 요거는 이제 다들 잘 아실 거고 다들 잘 알지만 그냥 마지막으로 계속 첨언을 하면은 선생님 이 그래프 왜 그리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까봐 차가 벽에 박았어. 그러니까 차가 B에 예를 들어서 박으면 B의 속도 변화 자체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의 충격량은 이제 똑같을 건데 만약에 차에 에어백이 있어. 그러니까 차 안에 내가 있을 거 아니야. 차도 충돌하고 나도 있는데 에어백 없어. 그럼 차 충돌하면서 그대로 나도 똑같이 충돌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근데 에어백이 있으면 나에 대한 충돌 시간은 증가하기 때문에 나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그 힘, 평균 힘은 감소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여기까지가 충격량 개념까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 왼쪽부터 한 바닥 이렇게 다 왔는데 이게 진짜 개념 끝이거든요. 그 메인은 그냥 표기법이 다고요. 그래서 이거 기본으로 해서 그 개념 문제 한 2문제 정도 풀어보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개념 한번 샥 갖고 이제 문제 한 두 문제 정도 풀어볼게요. 자, 뭐 발문은 됐고 그림 와가지고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제가 가르친 대로 그냥 쓰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 2kg 가지고 오케이. 그냥 2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10 있잖아 10 쓰시고 그냥 화살표 때리세요. 때린 다음에 요 있잖아요. 그냥 여기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위에다 쓸게요. 자, 10 곱하기 2가 뭐예요? 자, 20 네모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20 네모. 그 다음에 화살표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요 시간이랑 힘이거든요. 근데 이거 방향을 조수히 만들어야지 사실 y축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힘의 크기라고 해야 맞는 건데 자, 아무래도 교육청 문제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고요. 자, 힘, 시간 곱하면 충격량이죠. 그래서 40이고요. 자, 20 네모에다가 40 네모 더하면요. 자, 60이죠. 그러면 거꾸로 내려가. 2는 2 곱하기 몇 회 60이에요? 30이죠. 그냥 이런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되게 쉽죠. 한 바닥 표현하라고. 그럼 끝난다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돌아갈게요. 이 문제는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풀긴 할 건데 우선 되게 좀 바보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 있잖아요. 요 사람이긴 한데 그냥 물체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공을 들였지만 그냥 난 네모로 그냥 이제 네모로 하는 거죠. 박스에 사람을 넣어버렸죠. 그 다음에 60kg 위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냥 40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요. 자, 6 있잖아요. 6.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해. 자, 6 이렇게 화살표 쓰시고 B가 자 속도 보시면 2에서 5로 증가했잖아. 근데 이거 중간에 이거는 난 관심 없고, 그러니까 뭐 시간에 따라 해. 어차피 붙지도 않을 건데, 자 2에서 5로 그냥 간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요, 사실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기민기를 푸는 데 있어서는 얘 있잖아요. 얘. 요 A의 충돌 후 속도를 물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구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뭔가 잘 피해갔단 말이죠. 근데 구할 수 있고요.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하려고 요 상태는 여러분이 진짜 잘 아는 거니까 옆으로 한번 넘어오셔가지고 제가 이걸 한 번 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A, B 이렇게 있고요. A는 그냥 물체라고 이렇게 있고 60 그냥 쓸게요. 자, 60 쓰시고 40 쓰신 다음에 처음에 6이었거든요. 그리고 B는 2에서 5까지 여기까지 오케이죠.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자, 6 곱하기 60은 360이죠.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화살표 그냥 때려놓고 100이 알겠죠? 자, 2 곱하기 40은 80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5 곱하기 40은 200이라고 여기까지 오케이고요. 이번에 한번 충돌하는 걸 한번 재현을 해볼게요. 실제 풀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당연히 그림은 하나만 쓰는 겁니다. 자, A랑 B가 충돌했대. 충돌했다 치고 하면요, 앞에 얘기했던 그 작용 반작용 법칙 있잖아요. 요게 FBA일 거고요. 얘가 FAB겠죠. 그죠? 그럼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 뭐 성립한다고 했냐면 마이너스 FBA가 FAB랑 똑같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인데 하나 더 있었죠. 저희가 얘기한 거. 뭐 있어요? 자, 충돌 시간 있죠. 델타 T 있단 말이죠. 자, 요 델타 T 뭘까요? A랑 B랑 델타 T가 다를 수 있나? 없단 말이에요. 왜? 같이 충돌했으니까. 그러니까 공유한다고. 그러니까 요 양변에다가 델타 T를 한번 곱해볼래요? 자, 곱해. 자, 델타 T를 곱한다. 델타 T를 곱한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자, F 곱하기 T를 하면 뭐가 나와요? 충격량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IA가 IB다. 요거 나오는데요. 요거 있잖아요. 요게 통합하게 나온다고 교과서에. 그러니까 위에 게 나와야 물리로서 맞는데 밑에 거를 그냥 주고 계산하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교과서에 뭐라 나오냐면 정확히 A와 B가 받는 그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요. 방향이 반대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요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충격량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 충격량은요 델타 P라고 제가 했어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델타 PA가요
델타 PB랑 똑같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 인정하시죠? 자,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얘가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제가 맨 첫 번째 이제 강의 시작할 때 운 띄었죠? 이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고민 많았다고? 얘가 나왔기 때문에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를 조금 변형시켜볼까? 선생님 왜 이 운동량 보존이에요? 나 이해 못하겠어요 라고 할 여러분들 위해 자, PA를 넘기면 델타 PA 더하기 델타 PB는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A랑 B랑 충돌을 했는데 전체 운동량 더했더니 0이니까 변화한 거 더했더니 0이라고, 즉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하면은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자, 그냥 여기다 할게요. 운동량 보존이라고? 아, 변하지 않는다고. 자, 360 더하기 80 얼마예요? 440이죠. 그러면 200이야. 200이면 여기 뭐 들어가야 될까? 240이죠. 240은 60 곱하기 4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 나올 수 있다까지 아시면 되겠어요. 제가 운동량 보존 운을 띄웠기 때문에 그럼 이제 책임지고 운동량 보존 법칙부터 개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임지고 운동량 보존 법칙까지 이제 버스를 태워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자, 이거 했는데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 마이너스 델타 PA가요 델타 PB랑 똑같다. 자, 이거 하셨죠? 넘기진 않을게요. 그냥 이거에서 요 PA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마이너스 PA는요 MA에다가 VA 곱한 거랑 똑같죠. 제가 이렇게 기호 쓰는 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이름 붙였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델타, 자 MB, 그 다음에 VB, 자 이렇게 써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 변하지 않아. 질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밖으로 한번 빼볼까? 자, 마이너스 MA 곱하기 VA가요. 자, 오른쪽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자, MB에다가 델타 VB가, 자, 여기까지 너무너무너무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얘를 한번 비례식으로 한번 난 바꿔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MA 대 MB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몇일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자, 마이너스 델타 VB 대 델타 VA다.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운동량 보존은요, 위에 있는 이 친구를 넘긴 그 식이 아니라 요 식이 사실 제일 많이 씁니다. 뭔데요, 이게? 질량 B가 속도 변화한 B에 뒤집은 거에다가 마이너스까지 붙인 거. 그러니까 이렇게 쓰니까 말이 어려운데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보이거든요, 숫자가. 그러니까 질량 B는 속도 변화 B 뒤집은 거다. 거기다 뭐 마이너스 하나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위에 거를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섞어서 쓸 수 있어야 하지만 밑에 걸 좀 자주 쓰는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시 하나만 좀 들고 갈게요. 자, 이번에도 그림 한번 그려보고요. 그림 그릴 건데 제가 A, B 동시에 한번 그려볼게요. 자, A, B 이렇게 그려보고, 이번에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질량 B는 일단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M도 쓰기 싫어. 저는 그 미지수 되게 싫어해가지고, 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B의 속도가요 그냥 1에서 3으로 증가했대. 이거 이렇게 했으면 뭔 얘기인지 알죠? A가 B 충돌시켜서, 네, A는요 2에서 한 다음에 뭐 아반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 구해라 라고 하면요, 자 2대1, 2대1, 그 다음에 1에서 3 갈 때 어머머머 플러스 2. 자, 이러면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요가 마이너스 1이어만 하겠네 라고 아셔서 1이다 하고 끝내시는 거고요. 제가 똑같은 답으로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쓰시고,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 A, B 이렇게 쓰시고, 이번엔 밑에 한번 적어볼게요. 자, A의 속도가 이번에 2에서 1로 가고요. B가 1에서 3으로 갔대. 자, 그럼 여기 위에 거 채울 수 있어야 돼요. 똑같다고. 자, 1, 2 하면 2, 1 끝났죠. 자, 이렇게 하시는 거고, 요거가 제일 많이 쓰여요. 근데 물리학 원 기출문제,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2021학년도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 중에요, 요거를 좀 넘어서서, 그러니까 요
속도 변화라는 거는 즉 각 물체에 대한 속도 변화 정도만 우리 관심 있었거든요. 근데 아예 속도 차를 그냥 내버리더라고.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제가 그냥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y축은 뭐냐면요, 저 거리고요. 이제 x축은 시간인데요. 시간이고요. 제가 일단 그냥 숫자 다 찍어볼게요. 자, 2초, 6초 찍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12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요. 그냥 따라오세요. 자, 딴딴딴딴딴 이렇게 하고, 딴딴딴딴딴 해서, 자, 이렇게 한번 그렸어요. 자, 요게 뭐냐면 SAB라고 해서 A랑 B 사이의 거리다. 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노란색으로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번엔 이런 것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뭐냐면 SBC라고 해서 B와 C 사이의 거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거 예시를 나타낸 건데 당연히 상황 줘야겠죠. 자, A랑 B랑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C도 이렇게 있을 거고요. A랑 B랑 무조건 처음에 충돌하도록 상황을 설정해 볼게요. A는 오른쪽으로 가고 B는 왼쪽으로 간다. 그 다음에 뭐 C는 오른쪽으로 간다. 내 마음대로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얘네 있잖아, 얘네. 요 2초 있잖아, 2초. 2초에서 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프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차근차근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따라오세요. 이때 A랑 B랑 충돌을 하신 거네. 왜요? SAB가요. A와 B 사이의 거리가 0이 되는 요 지점 있잖아요. 요 지점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선생님, 그 속도차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준다고. 자, 여기 A랑 B랑 시간이 처음에 0인 지점에서요. 이렇게 간격이 있을 거고, 이렇게 간격이 있을 거죠. 얘를 A, B라고 하고요. 얘를 B,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됐죠? 계속 의문이 드셔야 돼요. 왜 갑자기 딴소리를 시작했지라고 들지만 나중에 가면 이렇게 할 거니까 한번 따라오세요. 자, A, B 성분 있고 B, C 성분 있어요. 그러면 SAB 있잖아요. SAB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SAB인데요. 0에서 2초 사이 있잖아요. 요거 한번 나 계산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요. 처음에 A, B 사이에 원래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분 A, B가 있을 거고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요 가로. 그 다음에 0에서 2초까지 갔잖아. 가면은 0에서 2초까지의 시간 간격인 델타 T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괄호 안에 뭐 들어가는지 한번 맞춰볼래요? 거리가 원래 거리가 있고 요거는 걸린 시간.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하냐면요. B가 오른쪽에 있거든요. A는 왼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요? VB에서 VA를 뺀 거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면 뭔가 되지 않을까? 자, 이게 뭐냐면요. 얘 있잖아요. 얘. 각각을 한번 찢어보면요. B의 이 S는 위치 변화예요. 변임이라고. B가 위치가 변화된 거 마이너스 A가 위치 변화된 거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SAB, AB 사이의 거리는요. 그냥 원래 AB 거리에서 A와 B의 변이 차를 뺀 건데 오른쪽에 있는 물체에서 왼쪽에 있는 물체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차가 나온 거고요. 근데 자꾸 운동량 보존이랑 뭔가 안 엮이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하신 여러분 때문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SAB 2초일 때요. 우리 2초일 때 SAB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AB는 6이었어요. 6이고 그 다음에 써볼게요. 자, VB-VA가 그 다음에 델타 T는 0에서 2초이기 때문에 자, 2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VB-VA 그러니까 2초일 때가 이제 마이너스 3임을 알 수가 있고요. 요거를 토대로 보니까 요 그래프 있잖아. 그래프 기울기 있잖아. 기울기가 얘가 마이너스 3이네. 그러니까 속도 차는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였네 라고 아시면 나머지도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2.5 쓰시고 마이너스 1.5 한번 쓰시고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델타랑 뭔 관계가 있나요? 이제 델타 다 할 거예요. 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번에 A, B 사이드에서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면요.
다시 정리해보면 0에서 2초 사이에요. VB-VA는요 마이너스 3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에서 6초 있잖아요. 자, 2에서 6초 이것도 델타 VB-VA가 이제 3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옵니다. 공통 이제 같이 엮인 게 2초잖아. 그래서 2초일 때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빼서 이렇게 3 마이너스 3은 6이다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델타를 안으로 다 집어넣어서 찢어봐요. 그러면 델타 VB 마이너스 델타 VA가 6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BC도 똑같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BC도 똑같이 해보면요 0에서 2초일 때 0에서 2초일 때요 VC 마이너스 VB 이거 하면은 2.5가 나왔거든요. 2.5 나오시고 그 다음에 2에서 6 있잖아요. 2에서 6 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1.5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똑같이 해보면요 델타 이제 VC 마이너스 델타 VB가 마이너스 4인가?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근데 요 선생님 뭐 어쩌라고? 자 여기서 아실 수 있는 정보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바닥 했어. 근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제 라고 하시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2초일 때 A, B 충돌하죠. C는요? 충돌 안 하죠. 다시 좀 본질로 가볼까? 제가 아까 충돌해서 빵 했잖아요. 빵 할 때 충격량은 운동량을 변화시킨다. 왜?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아 오케이. 그러면 충돌하면 운동량 변하네. 아 오케이. 근데 충돌하지 않으면 운동량이 안 바뀌죠. 아 그러니까 이 델타 C 있잖아. 델타 C. 아 충돌 안 했으니까 0이네 라고 아셔야 되는 거고 이 델타 VB는 이제 4겠죠. 그리고 이 똑같은 델타 VB는 같은 시점이기 때문에 얘가 4일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2겠죠. 따라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지금 델타 2초일 때, 자 2초일 때 델타 VA가 자 마이너스 2고요. 델타 VB가 이제 4기 때문에 뭐 구할 수 있어요? 자 MA 대 MB가 자 2대 1이다. 요걸 알기 위해서 한바닥 쓴 거고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냐? 그냥 이거 봤잖아. 이 그래프를 왜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냐고. 이게 그냥 많이 나와요. 그냥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아셔야 된다. 그래프는 속도 차단. 오른쪽에서 왼쪽 뺀 거. 근데 뺀 건데 뭐가 충돌 안 한 게 있어. 그럼 걔를 기점으로 그냥 델타가 0인 것이기 때문에 걔를 기점으로 쫙 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뭔가 질량비가 탁 나왔다. 이게 처음에 되게 어려운데요. 한번 뚫고 나면은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요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당시 인강도 다 찾아보고 했는데 자꾸 시간에 따른 ABC 속도표를 그려요. 이 인간들이. 그러면 시간 다 날아가고 사실 직관적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델타가 무엇인지 찾아서 운동량 보존으로 끌고 가는 게 제일 본질적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수업의 메타는 처음에 얘기했던 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필기인데 두 개 다 잘해야 어려운 걸 빨리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점, 충돌하지 않는 거가 있다는 관점을 통해서 빨리빨리 델타 속도를 끌어내셔서 질량비까지 가라. 자 여기까지예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리벤지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막 엄청 복잡하게 써서야만 풀렸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뭐 알아요? 자 리벤지의 시간 왔습니다. 자 여기 2랑 5 있죠. 2랑 5 있으면 뭐 알아요? 자 델타 VB가 3이죠. 3. 그 다음에 60kg, 40kg 나 상관없어. 아 너 3이고 너 2짜리 박스야 이놈아 라고 하면은 3대 2니까 어머 델타 VA는요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가 6이니까 자 6에서 델타 마이너스 2니까 4 끝이죠. 네, 이렇게 해서 문제 그냥 바로 끝나는 거고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맨 처음에 설명했던 그 예제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까지 그냥 바로 한번 돌파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볼게요. 자, 질량비는요. 자, 2대 1이라는 것까지 알았고요. 뭘 알았냐? 우리 2초일 때 델타 VA는 이제 마이너스 2였고요. 델타 VB는 플러스 4였고, 그 다음에 델타 VC 있잖아요. 걔는 0이라는 것까지 안 상태에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호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왔는데 요 있잖아요. 4P랑 마이너스 4P 있어. 아, 그러면 나 뭐 하고 싶어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 잘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화나서 이러는 게 아니라 자 한번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한 바닥 써서 뭔가 했죠. 여러분 특성을 제가 알아요. 뭐냐면 그럼 이제 이거 그래프 나왔으면 아 기울기 해서 델타 해서 구했네? 까지밖에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풀이를 외우지 말고 본질적으로 보라고. 제가 표기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계속 4P를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4네모라고 쓰시라고. 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P를 날리고 그냥 4라고 써버리라고. 요 용기가 필요하시고요. B는 왼쪽으로 4P래. 그럼 네모 4야? 아니라고.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네모 4라고 선생님 이렇게 화가 나시나요? 아니, 옛날에 제가 더럽게 푼 그 기억이 나가지고 저한테 화가 난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A, B 충돌했으니까 화살표 쓰신 다음에 C는 오케이 P. 아, 그러면 너는 1 네모네.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2초인데 2초 때는 C가 충돌 안 한다고. 아, 그러면 그냥 똑같이 1 네모네 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그럼 구한 거 뭔가 하고 싶은데 속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 거거든요. 근데 얘가 질량이 2대 1이래. 네모네. 아, 그러면 속도가 2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고 1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되나? 이런 생각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서로 다 그냥 비율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케일을 한번 맞추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 6만큼을 가까워지기 위해서 2초가 걸렸대. 근데 만약에 속도가 2랑 마이너스 4야 이러면 미터 퍼 세컨이잖아. 미터 퍼 세컨. 1초 만에 6만큼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2초 안에 6만큼 가까워지려면 얘를 절반씩 줄여야 되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너무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요거 잘하는 게 요거 잘하는 거예요. 요거 잘하는 게 물리 잘하는 거니까 절반으로 줄이세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곱했는데 안 맞는데? 뭘 안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계속 비율값을 계속 여러분이 조정하면서 수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해야 물리도 잘하고 화학도 잘하고 생명은 모르겠다. 하여간 그렇고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속도를 구하는 건데 델타 VA가 마이너스 1에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1이네. 그 다음에 B는 4만큼 증가했으니까 그냥 2네. 끝이 났고요. C는 보시면 얘가 기울기가 L에서 6L까지 갔으니까 5만큼 증가한 건데 X축이 2니까 2.5거든요. 기울기가 2.5라는 건 VC-VB가 2.5라는 것이니까 빼기 2를 빼서 2.5 만들려면 0.5가 돼야 돼요. 그래서 0.5 이렇게 쓰신 다음에 질량은요, 질량. 아니, 답지를 줬는데 자, 1, 0.5 곱하기 2죠. 끝입니다. 자, 굉장히 쉽죠?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갈게요. 자, 요 문제, 이것도 제가 여러분의 본능을 알죠. 그리고 싶다. 그러니까 요 나까지 보이나요 지금? 요 나가 나와서 아씨 어떻게 하지? 그리고 싶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ED에서 충돌했대.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너무 그리고 싶어서 빨리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싶은데 마음은 계속 불편하게 유지하셔야 되고요. 우리 계속 했던 거 있잖아요. 지금 일단은 V 있잖아요. V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우리 약속했잖아.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지키셔야지. 자, 1이라고 하시고 B는 정지해 있습니다. C도 정지해 있습니다. 까지 오케이고요. 맨 처음에 보니까 A랑 B랑 충돌한대면 C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0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A, B 충돌한 다음에 B랑 C랑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C가 속도, B 속도 변하게 돼. 근데 여기 보시면 자, B와 C가 한 덩어리로 속력 3분의 1B. 속력이네요, 선생님. 선생님 말씀대로 발문의 크기만 나타냈네. 인데 방향은요. 방향이 제시됐어요. 요거를 더하면 뭐예요? 속도죠. 그러니까 발문 다 분석해서 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요거 두 개 다 알려줬으니까 여기다가 우리 자랑스럽게 뭐라 쓸 수 있어요? 당당하게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B도 한 덩어리로 되니까 속도가 똑같겠네 라고까지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니까 이게 등장빛이 어두웠죠? 자, EM이랑 M이니까 그냥 2대1이고요. 그러면 2대1이면 얘가 지금 플러스 3분의 1 요게 2만큼 해당해야 되니까 요게 마이너스 6분의 1 만큼이겠네. 그러면 2분의 1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러고 하는 거고요. 요거를 하는데 자, 이 6T에서 충돌 이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러면은 그냥 시간만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땅바닥에 시간 버려서 뭐해. 그러니까 그럴 의미가 없고.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얘에서는 좀 고민이 들 수는 있어. 그러니까 근데 네가 그릴 필요도 없어. 그냥 그려줬어요. 보시면은 요 ED 있죠? ED에서 AB가 충돌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릴 필요는 없는데 얘랑 얘 있잖아요. 얘 간격이 1대 2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제가 계속 막 이동거리라는 말을 안 쓰고 변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동거리는요, 속력을 적분한 거고요. 속도를 적분하는 건 이제 변이거든요, 변이. 우리 계속 속도를 끌고 가기 때문에 위치 변화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 있잖아요. 요 충돌을 ED에서 한 다음에 요 나의 경우가 되는 요 경우요. 우리는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A의 변이와 B의 변이가 1대 2라고 쓰시고 싶겠죠. 왜? D랑 ED니까. 근데 이렇게 쓰시면 틀렸고요.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거인데요. 걸린 시간이 서로 똑같죠. 왜냐면 충돌하고 난 다음에 같은 시간만큼 걸려서 벌어진 거니까. 그럼 얘에서 어떻게 돼요? 충돌 후에 VA랑 VB도 마이너스 1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1대 2니까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임을 바로 알면 되고요. BC 충돌할 때는 A는 관계없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똑같다고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쓰시면요. 얘 있잖아. 얘. 이렇게 갈 때 마이너스 4분의 5만큼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갈 때 그죠?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이거 항상 자 4분의 2 마이너스 5대 2 2대 5 2대 5? 얘 2대 선생님 뭐 저럴 때는 그게 아니라 2대 5인데 5가 2라고 그러면 선생님 너무 불편한데 아니 네가 하는 게 맞아. 그래서 2 곱하기 5분의 2가 5분의 4니까 5분의 4 M 하시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훈은 뭐냐? 너무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 나 충돌할 때 다 그릴래. 그러면 그냥 네 복권 사는 거랑 똑같아. 복권 사면 돈 땅바닥에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네 시간 지금 땅바닥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바로 위에다 그냥 표현을 하시면 다 게임 끝나시고요. 모든 거는 변이로 통하는 겁니다. 자, 변이 그냥 B 해서 속도 B 구해서 끝내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 하상보다 질량 B가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속도 변화의 거꾸로 B로 이제 가는 그 상황까지 굉장히 맛있게 즐기셨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문제는 제가 맨 처음에 개념할 때 그 충격량 이제 면적 그래프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한 번도 안 다루면은 여러분이 까먹을 것 같아서 한번 접하려고 이제 가져와 봤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이 3개가 나오거든요. 3개가 나오는데 저도 여러분이 뭐 하고 싶은지 알거든요. 자꾸 막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다가 뭐 써야 되는데 그래서 막 그림을 계속 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 과정이 그거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 자꾸 혼내지 마세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A랑 B랑 이렇게 있잖아요. 일단 등잔 및 어두운 거 커버하기 위해서 그냥 1이랑 2라고 적고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얘가 P랑
마이너스 P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써. 네모로 쓰세요. 1이랑 마이너스 1 쓰시고 충돌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충돌 순서. B랑 벽이야? 아니지. 맨 처음에는 무조건 충돌할 수밖에 없는 A랑 B랑 충돌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사실 B랑 벽이랑 꼭 충돌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충돌했어. 근데 B에 뭔가 운동량이 엄청 컸던 거야. 그러면 A 밀고 같이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P가 P-P로 일단 그러니까 운동량 합이 0이었으니까 어쨌든 B가 A를 절대적으로 먹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A가 왼쪽으로 가니까 B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 2번 그림 있잖아요. 이거 사실 줄 필요도 없어요. 3번 그림만 있었으면은 2번임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건데 지나치게 친절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B는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B 벽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오른쪽으로 오셔가지고 그림 왜 이래? 자, A랑 충돌할 때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까지 보이나요? 네. 필연적으로 여러분은 자, B가 받은 힘의 크기라고 어른의 사정이라고 우리가 부호를 붙여줘야 된다고. A와 충돌할 때 A는 B를 오른쪽으로 힘을 때린다니까? 그럼 플러스라고 무조건 쓰셔야 되는 거고요. 벽과 충돌할 때는 벽이 B를 왼쪽으로 밀기 때문에 무조건 마이너스로 쓰셔야 한다고. 자, 여기까지 되셨을 거고. 그럼 이 중간은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걸 구하기 위해서 네가 그림을 만지작거릴 게 아니라 이 운동량 계산을 하셔야 된다고. 어떻게 해요? 자,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으시고 이건 B의 처음 운동량이에요. 그 다음에 A와 충돌해서 ES만큼 운동량을 받은 거죠. 마이너스 S만큼 벽과 충돌해서 마이너스 S만큼 받았어. 한 개, 요 3분의 1 B잖아요. 그러니까 A, B 충돌하고 B 충돌하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자, 이러면 이제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자, S는 이제 3분의 2잖아요. 네모. ES는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1에다 3분의 4를 더하면 3분의 1 네모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때문에 네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A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마이너스 3분의 1일 것입니다. 까지 하시면 끝이 나고요. 여담으로 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A랑 B랑 가는데 만날 수 있을까?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때는 구하는 거예요. 자, 요 있잖아.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속도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죠. 얘는 2랑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이기 때문에 애초에 같은 방향일 때 속력이 A가 B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냥 더 점점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여담으로 제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자꾸 불편한 게 B랑 벽이랑 충돌할 때도 운동량이 보존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벽은 그 무적이야. 벽은 신경 쓰지 않아. 벽에 얼마나 세게 박더라도 벽은 벽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B랑 벽이랑 박았을 때 뭔가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뭔가 식을 쓰고 싶어도 못 써. 왜냐면 벽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B가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는 그냥 문제의 조건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떤 물리적인 법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뭐가 있겠죠. 근데 그것까지 여러분이 신경 쓸 건 아니고 그냥 속도 변한 걸 찾아서 쓰면 된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벽이랑 이제 박을 때 요 2번 그림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이제 자아냄으로써 뭔가 그림을 더 만지작거리고 싶은 시간을 땅바닥에 버리고 싶어 하게끔 낸 문제까지 하면 오케이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요거 일단 9번인가 그래서 되게 쉽긴 하거든요. 제가 한 3번 풀어드릴게요. 요거 좀 중요한 문제여서 우선은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B 그래프 너무 복잡한데요? 뭐 알겠고 다 쓰기 전에 일단은 먼저 하던 대로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자, 4가 있죠. 4. 뭐 운동량 메모는 아직 안 할게요. 자, 4가 있고 B 정지했어. 그 다음에 C도 정지해 있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쓸 게 있나요? 그러니까 할머니든 뭐든 이제 막 보는 거지. 이렇게 보고 일단 얘부터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B의 속도요.
이 인간들 크기 아는데요, 선생님? 그러니까 얘는 부호를 줬어. 근데 어디가 오른쪽인지 어떻게 알아요? 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게 A가 B를 처음에 칠 거 아니에요? 그럼 B는 오른쪽으로 밀리거든요. 밀렸는데 4V라는 건 얘가 플러스 방향이라는 걸 암묵적으로 준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에서 여러분들더러 이제 방향을 찾으라고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이제 인정하라고 암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래프 보면서 따라 하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B 속도는 완료되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충돌하는 거죠? 처음에 A, B 처음 충돌할 거고 그 다음에 B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C를 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선생님? 다시 또 C를 쳐? 그럴 일 없잖아. 어차피 C를 한번 쳤으니까 남은 건 A밖에 없죠. A를 어떻게 쳤어, 선생님? C를 쳤는데 C가 길을 왼쪽으로 밀잖아. 그럼 B가 왼쪽으로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A랑 만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요? 그러면 A, B잖아. A, B 충돌하면 C는 충돌 안 했으니까 그냥 0이겠네 까지 일단 써보시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뭔가 이게 얘만 놓고 보면은 얘 속도 변화량 근데 질량도 있어야지 안 되니까 A로 한번 가볼까 했는데 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설마 발문하고 이제 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라고 이제 속도를 이제 준 거죠. 그래서 A의 속도를 알게 돼서 이제 좀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게 된 거죠. 요 2라고 쓴 거는 BC 충돌할 때는 A가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또 속도가 똑같을 테니까 까지 쓰신 거고, 요거 보시면은 얘는 이만큼 차이 나는데 이제 그냥 숫자 안 쓸게요. 자, 이게 2인데 얘가 4잖아. 2대 4, 2대 1. 얘가 2m이겠죠. 까지 오케이고요. 그렇게 되면 다 풀 수 있어요. 자, 2대 5, 5대 2, 그 다음에 A, B 마지막에 충돌할 때는 C 상관없으니까 2 이러고 끝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1에서 2 갈 때는 이제 3만큼 증가했잖아요. 2대 1, 2대 마이너스 1.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2분의 1. 자, 여기까지는 이제 너무 쉽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이 고민하는 지점이 이쪽으로 잠깐만 볼 수 있나요? 네. 요 디귿선지 때문에 아마 고민일 거거든요. 디귿선지 디귿선지에 뭐라 나와 있냐면요. A랑 C 사이의 거리가 8t가 7t보다 뭐 2vt만큼 큰가 뭐 이랬어. 그러니까 요 변이를 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어렵게 들게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풀 때 디귿선지 때문에 좀 말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애초에 이 그래프가 0에서 8t까지 이렇게 있는데 속도가 되게 많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 각 물체별로. 그러면 0에서 7t까지 A가 뭔가 가는 거 구하고, 그 다음에 0에서 8t까지 A가 가는 거 구하고, C가 간 것도 구해가지고 그거에서 뭐 빼야 되나? 벌써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9번 문제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말리면은 또 시간을 땅바닥에 이제 버리게 되니까 그때는 어떤 걸 키워야 되냐면, 그러니까 필기가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겠지만 좀 머리를 한번 더 써보면요, 요 있잖아요. 요 0에서 6t 사이 있잖아요. 0에서 6t 사이. 자,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여기 0에서 7t나 0에서 8t나 다 고정되니까 뭐라고 해야 돼? 교집합. 그러니까 공통이잖아, 공통. 그러니까 얘랑 얘의 변이를 뭔가 크기를 차이만 비교할 때는 어차피 0에서 6t에 해당하는 변이는 전부 이제 좀 소거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6t 이후로는 어떤 물체든 속도는 안 변하니까 그럼 6t 이후만 살펴보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아마 자연스럽게 해야만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6t에서 7t, 6t에서 8t,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래에서 위 빼면은 결국 디귿선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자, 6t에서 7t까지 A의 변이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때는 A의 속도가 플러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고, SC 같은 경우에는 2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거고,
근데 밑에를 봤더니 계산 과정이 다 똑같아요. 그냥 곱하기 2를 하는 것이었네 라고 이제 떠오를 거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째도 사실 잘한 거예요. 두 번째까지만 갔어도 문제는 무난하게 푸셨을 텐데 두 번째를 쓰고 나니까 사실 이것도 되게 의미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면 그럴 거면 어차피 7T부터도 속도 변화하는 게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얘만 비교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시면서 SA가 2분의 1이고요. SC가 지금 2가 되시는데 요거를 통해서 SC,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친구 마이너스 SA, 그러니까 둘의 변이가 있는데 그 변이 차이가 그냥 2분의 3이라는 걸 아셨고요. 8T일 때가 7T일 때보다 2분의 3만큼 더 멀어졌네 라고 아시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AC 사이의 처음의 간격이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이동을 했는데 얼마나 더 길어졌니를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요 A', C'의 길이를 직접 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돼서 얘 빼기 얘 해서 뭔가 그 남은 길이만큼 더 길어졌다고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A'B라고 하면요 실제로는 요것만큼이 이제 증가한 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한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표기법을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리지 마라. 그냥 제발 위에 한 번에 다 표현해라. 를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변이 같은 경우에도 막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지 말고 변이도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구하지 말고 머리를 쓰라고 공통된 거 다 빼버리시고 변이 차구나 그냥 뭐보다 크다 하면 변이 차구나 라는 게 이제 솔루션 1입니다. 자, 이거까지 솔루션 1이고요. 두 번 더 풀어드릴 거예요. 자, 솔루션 풀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그냥 그림 한 번 더 그릴게요. 자, 그림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거 솔루션 풀면 되게 간단합니다. 자, A랑 B랑 C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4m이었고요. 5m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속도가 4였대요. 까지 오케이고요. 그럼 이번에는 운동량으로 한번 가보자 라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B가 정지해 있었고요. C도 정지해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오케이죠. 그러면 0이에요. 그러니까 질량이 뭐든 간에 그냥 0이에요. 그 다음 얘도 0이었을 거고 얘도 또 0이었기 때문에 0 이렇게 쓰시 다음에 그 다음에 A가 B랑 충돌해서 같은 방향으로 EV만큼 갔다 했으니까 요게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운동량이 절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8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어머 근데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8 네모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B가 8 네모가 되어요 까지 오케이죠. 그 다음에 속도가 다 나와 있어. 뭐 블라블라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다는 안 풀 거고요. 얘가 4잖아. 그냥 8이니까 2다 한 다음에 나머지 운동량으로 싹 다 밀어가지고 붙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속도로 가냐 운동량으로 가냐 둘의 차이였을 뿐이에요. 솔루션 2는 이렇게 간단하게 가고요. 솔루션 3가 오늘 메인이긴 한데 솔루션 3로 가기 전에 솔루션 1이랑 2랑 사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둘 다 가능한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그냥 여담으로 들으세요. 막 심각한 거 아니니까. 자, 물리에 나오는 이제 물리량들이 있어요. 요게 다른 과목이랑 다르게 물리는 서로 물리량끼리 호환이 잘 돼요. 이거는 제가 문제를 많이 만들어보고 얻은 깨달음인데요. 예를 들어서 운동량 있잖아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이기 때문에 얘가 일정해. 그러니까 M은 막 시끄럽게 구는 애는 아니라서 사실 P랑 V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구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속도 조건을 운동량 조건으로 바꾸나 운동량 조건을 속도 조건을 바꾸나 사실 문제에 필요한 그 실마리를 마련하는 데는 사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솔루션 1하고 2는 사실 똑같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였고 오늘 솔루션 3 요게 이제 마지막 엑기스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그 솔루션 3는 맨 처음에 그
그래프부터 한번 살펴보는 관점인데요. 제가 그 충돌하는 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A, B 충돌하고요. 그 다음에 B, C 충돌한 다음에 다시 A, B 충돌하거든요. 디귿선지를 풀면서 저희가 변이차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변이로 한번 해볼까요? A, B 충돌했잖아요. A, B. 이때 S, A, B는 몇이죠? 충돌했으니까 0이죠. 0. 이때가 언제예요? T일 때고요. 얘도 A, B 충돌했을 때 S, A, B가 0이죠. 자, 이때는 6T예요. 오케이. 근데 뭐예요? 자, T에서 6T 사이는요? 이거 궁금해하면 되거든요. 아, 뭔 얘기냐? T에서 A랑 B랑 만났어. 근데 6T에서도 만났네? 라고 하시면요. T에서 6T 사이에 A의 변이와 A의 위치 변화와 B의 변이가 같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 관점 아시겠어요? 충돌했기 때문에 거리가 0이 됐고 0, 0 그 사이의 변이는 같아야만 한다. 변이차가 없어야만 한다. 디귿선을 한 번 더 나간 거예요. 이렇게 쓰면요. 제가 T에서 6T일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요? SA랑 SB가 이렇게 있는데요. T에서 6T 사이는 애초에 그 B랑 C가 충돌하는 구간밖에 없기 때문에 A의 속도는 일정할 것이고요. 시간 간격은 이제 5T만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SB 같은 경우는요, 이제 T에서 이제 4T까지는 이제 간격이 3T니까 이제 4V 곱하기 3T 이렇게 쓰시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속도가 마이너스 V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V로 바뀌었고 이제 6T까지 간격이 2T만큼 있기 때문에 2T 이렇게 쓰시면요, 얘가 12-2 하니까 10VT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SA랑 SB가 같다면 얘가 2V인 거예요. 선생님, 근데 문제에서 주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문제 과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연구하면서 좀 놀랐는데, 그러니까 9번 문제고 쉽게 풀게 하기 위해서 준 건데 사실 되게 중요한 논리거든요. 요 서로 충돌 2번 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시간의 변이가 이제 같다. 변이차가 이제 0이다라는 게 제가 사설에서 한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중에 있는 사설 다 풀어봤는데 꽤 중요하게 나오는 좋은 문제들의 논리이기 때문에 변이가 같다로 이제 조건을 끌어낼 수 있다까지 아시면 사실 운동량 거의 한 95% 정도 다 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표기를 잘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사고와 필기의 그 효율성을 높이면서 되게 마음이 편해지고 싶은 걸 최대한 막으시고 표기를 깔끔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변이차를 도입해서 조건을 끌어내라 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